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장, 잠시만요. 3장, 의사소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까지 앞장에서 얘기했던 그 팀워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팀워크. 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데,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의사소통이겠죠. 어, 사실, 시스템들이나 뭐, 제조하는 소자들, 장비들,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부품이나 한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전공의 사람이 모두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기업이 아주 큰 규모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전문가는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전문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쪽 분야를 이제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들의 의사소통은 지금 강의실에서 여러분들끼리 의사소통하는 것은 최소한 같은 전공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 한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학번도 다 비슷하고. 그런 경우가 사회에서는 거의 흔치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전공도 다르고, 그다음에 세대도 다르고, 심지어는 소속 기관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어, 어, 부품이나 소재나 소자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쉽지 않죠. 어, 뭐 약간, 어,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중에서는 틀림없이 부모님하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뭐, 교수님들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의외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전에 말한 내용들과는 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셨을 때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적 요인으로는 요즘에는 국제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 또는 문화적인 문제,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나 다른 전공,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어,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데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런데 쓸 수 있으니까 어, 혹시 의문사항이나 의문점이나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소간의 실수도 어느 정도 상대방이 이해해 주려고, 저 사람은 먼저 이렇게 좀 이제 익스큐즈를 했으니까 되는 경향이 있죠. 이 속에 있는 내적 요인들이 바깥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어,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지방방송이라는 거죠. 예, 집중을 하지 않고 떠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이야기하는 회의 장소가 뭐 대로변이거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이야기도 안 들릴 테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게 제일 클 수도 있는데 내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다 잘 갖춰져 있더라도 듣는 쪽의 수준과 능력에 맞추어 표현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제일 제일로 큰 제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EO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내는 것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서장, 그렇죠? 과외장 또는 고객 또는 다른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심사위원, 외부 평가위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동일한 제품이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다 손 치더라도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듣는 쪽의 수준과 능력에 맞추어 전달하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게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 쪽을 판단하게 되면 이러한 내적 요인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랑 그동안에 쌓았던 자기의 히스토리를 약간은 좀 듣는 사람한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약간 자폭 모드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분 너무 지루해. 그렇죠? 또는 아니면은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거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렇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수준과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괴리가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이게 되게 어렵게 와닿는 거죠.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실지 몰라도 옆에 있는 동료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평균에 맞추는데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공립대학교 4년제 대학교의 신소재공학과를 나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저희 분야의 어떤 합의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강의하면서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메시지 왜곡은 가장 뭐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 회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CEO한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공학설계 임무를 하면서 여러분들 팀원 간에 설명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말하는 사람이 충분히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아무리 파워포인트가 화려하고 수식이 많아도 어, 말하는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듣는 사람이 이해를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죠. 두 번째 표현은 말을 표현하는 순간 이와 다른
필터라고 썼는데 화자의 경험, 언어, 사고방식, 문화 이런 거는 사실 공학 쪽에서는 조금 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과학, 공학이다 보니까 자연과학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하면 그냥 실험 결과가 반복이 됩니다. 어떤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편견 이런 건 없이. 물론 장비가 좋은 쪽과 나쁜 쪽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공학적인 거에 있어서는 두 번째 거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직급이 올라가시면서 비록 공학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장비에 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말하는 사람. 그다음에 듣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필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언어나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다른 것처럼 듣는 사람도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노이즈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하거나 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학생이 앞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큰 노이즈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주는 거니까 혹시 다른 데 있으시면 다른 데서 사회생활 하실 때는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첨언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안 해보면 뭐 이 정도야, 그쵸? 유재석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 녹화를 해보면 거기 저기 누구야 요즘에 잘 나가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누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사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발음도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그러니까 이 발음 연습도 하잖아요.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중단이 안 되고 이 아이 컨택트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 보면 쉬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페이를 받는다고 그러죠. 급여를 받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심플하게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에 카메라가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에도 대부분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있으니까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깊게 들었던 강연도 좋고 책도 좋고 경험했던 것도 좋고 그걸 한번 5분만 말해보세요. 5분. 5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스스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준비를 하시고 5분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걸 다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수업을 못 하겠죠. 이게 어쩌면은 미분, 적분 조금 더 아는 거나 뭐 물리 조금 더 아는 거나 화학 좀 더 아는 거나 신소재공학 좀 더 아는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을 5분 동안 카메라를 보면서 녹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뭐 부모님한테 보여드려도 되고 친구들한테 되게 쑥스럽겠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제대로 알아듣겠구나 못하겠다는 그런 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꼭 한번 해주시면 나중에 이런 거는 5분 스피치를 녹화해서 저기 뭐야 제출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봐가지고 아니면은 근데 5분 스피치를 해서 여러분들끼리 평가를 해도 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보면 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본인도 횡설수설합니다. 시나리오를 잘 짜놓으셔야 돼요. 시나리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이것도 계속 연장선상인데요. 이제 발표 자료를
했을 때 의사소통의 조건, 효과적으로 의사전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있어도 자기 시나리오가 없으면 말이 꼬입니다. 그렇죠? 말이 꼬여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발표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지, 다음 장에는 뭐가 나오니까 거기서 무엇을 강조할 건지, 오늘 전체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필터 맞추기라고 그러는데 아까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말하는 사람이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그 제목만 보면 똑같은 전공자들이면은 괜찮은데 듣는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는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오늘 무슨 강의 할지 좀 책을 보면 나오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하는 사람이 이제 듣는 사람 쪽에다가 이야기를 맞춰야 되고 노이즈 제거 부분은 어, 우리가 뭐 바깥에서 들리는 어떤 바람 소리나 빗소리는 모두 없앤다고 손 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강의를 들을 때나 또는 좀 지각했을 때 왔다 갔다 할 때나 아니면 잠깐 뭐 볼일 보느라고 나갈 때나 사실 그런 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요즘에는 좀 덜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탁월한 발표자가 되는 요령,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첫 번째로 발표한 사람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잘 돼 있고 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을 어, 해야 되는지만 알아도 발표는 굉장히 잘 됩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되게 그 간명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쉽지가 않죠. 청중이 경청하게 만드는 요소는 일단 재밌어야 되는데요. 다 재밌을 수가 있나요? 수학을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리를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은 듣고 싶은 사람만 들으면 되는데 대학교 수업은 또 뭐를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청중이 경청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1번,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발표하다 보면은 약간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좀 목소리는 큼직큼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비속어나 그런 거보다는 정확한 언어를 쓰면 좋은데 사실 뭐 요즘에는 어휘들이 다 한계가 있어서 하지만 또 공학 쪽에서는 쓰이는 언어의 정의들이 명확하게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언어를 잘못 쓰거나 용어를 잘못 쓰면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오류로 인지를 할 거예요, 사람이. 그다음에 뭐 집중할 수 있도록 흥미를 끄는 단어를 명확하게 했는데 그건 뭐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밑에 것까지 읽어볼까요? 사고경향 지식 수준 문화 경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청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응을 유도한다. 네. 반응을 유도하려고 해도 유도가 안 되면 그렇죠.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점 중에 잘 들리도록 크게 정확한 언어 사용을 하는 거 좋은데
일단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뭐 다른 거 다 그냥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여러 번 발표 연습도 여러 번 해보고 본인이 잘 이해 안 되면은 더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발표자가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략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30초 메시지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겁니다. 아까 여기 했던 이 5분 활동 비디오 레코딩하고 같이 연결해서 요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 방안, 뭐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는 30초 메시지 발표를 위해 보통 1시간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예, 초보자뿐만이 아니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이 아니죠. 어떤 분이 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에요. 저희 지도 교수님인데 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어요. 대만 분이신데 그러니까 공부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도 수업을 하시려면 1시간 이상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30초가 아니죠. 보통 뭐 1시간 반, 3시간 정도짜리 수업을 하시는데 그 수업을 여러 해 동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업에 쓰이는 책의 저자예요. 그 수업에 쓰이는 책의 저자인데 자기가 쓴 책을 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는 강의하기 전에 1시간 이상씩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알거든요. 저는 그분보다 머리가 안 좋으니까 만약에 그분하고 비슷한 강의를 하려면 한 5시간쯤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초를 발표하는데 1시간 이상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유명해진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들은 아마 지속 가능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유튜브에서 잘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준비를 하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요것과 요거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일이 한번 다 앞에 나와서 해보라고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서 레코딩을 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발표자이자 청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는 발표할 메시지를 준비할 때 목적, 청중, 접근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아니면은 파워포인트 한 장당 그곳에서 시간을 얼마나 쓸 건지, 각 파워포인트에 얼마나 각 설명하고자 하는 단어에서 얼마나 강조를 할 건지, 그런 자료가 없다면 구두로 한다면, 말로 설명한다면 어느 부분을 주의를 기울여서 이야기할 건지.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메시지 작성인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주제를 전달할 때 뭐 유머나 시각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메시지의 목적,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마무리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장과 원하는 여기서 요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장, 여러분들이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야기죠. 순서대로 하는데 관심 끌기에서 유머나 시각교재 사용하는 거는 준비를 잘하면은 실력이 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진지하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막 재밌는 친구들이 그럴지는 몰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사회인이 되면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나 여러분들 본인들에 미치는 공정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유머나 시각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랑은 엔지니어가 발표하는 거는 조금 더 약간 삭막합니다. 데이터가 좋으면 늘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어, 그 데이터에 집중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 발표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물론 이제 엔지니어들도 상대방을 설득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발표는 여기서는 전화하는 거하고 이메일 쓰는 거하고 전화하는 거하고 실제로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으로 와서 설명하는 거는 다릅니다. 중요한 건 면대면으로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손짓, 발짓, 그 사람의 태도. 그래서 그 면접 같은 거 볼 때 실제로 보면서 면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 몸동작 말하는 방식. 근데 구태여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할 때 구태여 잘 안 되는 유머를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그 사안을 대하는 태도를 보이면 저희 연배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심사하시는 분들 연배에서는 더 좋게 진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유머를 잘못 쓰면 사람이 가볍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표 자료를 할 때는 요거는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요거는 한번 나중에 발표 자료 만드실 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발표 자료를 잘 만드는 편이 못 되는데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만드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발표 자료를 잘 만들면 좋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집중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발표 자료 자체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표가 뭐 그 발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외주를 주면 되기도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단계로 하게 되면 좋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슬라이드 구성에서 슬라이드 한 장에는 동일한 내용, 뭐, 그 어떤 일관성 있게 그 한 내용들만 있는 게 좋다. 그런 거고, 한 장의 문장은 10줄이네. 이 안에가 막 빽빽하게 있으면 안 좋아요. 좀 많이 쓰는데. 그다음에 바탕은 간결하고 현란하지 않게. 이 배경을 되게 멋있게 잘 아주 심플하게 이학적으로 딱 집중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몇 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하얗게 나오고 줄만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에 있는 템플레이트. 저는 오히려 이게 나아요. 저한테는 제가 잘 만드는 편이 아니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문체는 일관성 있게 쓰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그런 거를 템플레이트라고 그러죠. 틀 잡아주니까 그 정도 하면 되고 전체 화면의 85%는 너무 많이 핀 것 같죠. 그렇죠? 정도만 사용하는 거죠. 너무 빡빡하면 사람들이 그 글 읽다가 글자가 너무 많으면 글자 읽다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슬라이드 배경 및 텍스트 색채는 저는 이건 꽝이에요. 저는 이건 꽝이어서 그냥 하얀색에 까만 글씨 씁니다.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채는 눈에는 잘 보이나 눈에 필요하다. 당색과 글자색의 채도가 대비돼요. 하얀색하고 까만색이니까 채도가 없나? 한 슬라이드는 색채가 너무 많으면 좀 번잡스럽다. 그런 겁니다. 원색은 가급적 자제하라는데 제가 아시는 교수님은 까만색하고 노란색을 쓰는데 정말 집중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거지 여러분들이 꼭 이걸 따르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저처럼 평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좀 슬라이드가 깔끔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은 가능하면 한 줄로 짧게, 그렇죠? 두 줄 넘어가지 않게 한 줄이죠. 아까 앞에서 보면 두 줄 넘어간 거 있어요. 어디 있더라? 뭐 이런 거. 말을 표현하는 순간이와 다르게 두 줄 넘어갔죠. 그렇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 한 줄만. 한 장에 문장은 10줄. 이거 나가 했던 거고. 여기네요. 그다음에 쉽고 한 줄은 6단어 이해라고 그러는데 여기만 해도 6단어. 쉽고 명확한 단어,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시면 안 된다는 말을 쓰면 그 다음에 질문은 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데가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맨 끝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돼요.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됩니다로 끝나요. 수정하겠습니다라는 말. 글자 크기는 뭐 제목하고 폰트 조절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글꼴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새로운 글꼴들도 많고 그러니까 교재에서 추천한 건 이런 거니까 요거는 대개 보면은 한글이나 영문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폴트로 그냥 자동으로 선택하는 그 글꼴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고민해서 했겠죠.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 그쪽 디자이너들이 더 낫다고. 그다음에 발표 자료 작성, 그림하고 표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 공학에서는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도표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데이터 포인트들이 찍혔거나 실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공학에서는 100마디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한 장의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이나 표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죠. 데이터 보면은 이제 그 분야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금방 압니다. 됐다, 안 됐다. 그렇죠? 표는 알아보기 쉽게 해라. 이런 거는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서 작성인데요. 이게 이제 발표 자료였죠, 앞에는. 그러니까 발표 자료 하는 것만 커뮤니케이션이냐? 아니죠. 문서로도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사용설명서, 그렇죠? 사용설명서를 읽고 예를 들어 전자계산기, 저도 계산기가 하나 있는데 어디다가 봤나? 계산기가 하나 있는데 계산기 책도 막 이만큼 하고 심지어는 저희 계산기 사용설명서도 안 주더라고요. 컴퓨터에서 찾아보라고. 근데 막 거의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거니까 그거를 꼼꼼하게 자세히 보면 문법도 잘 안 맞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공학자, 특히 중소기업 같은데 이렇게 사용설명서 쓰면 만든 사람들 쓰잖아요. 글쓰기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 꽝이죠. 또 하나 중요한 글쓰기 중에 하나가 특허입니다. 특허를 써야 되는데 이 특허에서 쓰는 것들 중에 잠시만요. 제가 한번 특허 사이트 하나만 띄워볼게요. 이게 키프리스라는 데입니다. 키프리스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KIPRIS.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전에 2차전지 양극재를 딱 쳐본 거죠. 쳐봤더니 여기에 2차전지 양극재 요즘에 워낙 하니까 쭉 나오고 처음에 특허하고 실용실현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클릭해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 검색한 것들 중에 좋은 특허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특허를 기준으로 해서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